자, 오늘 PPT로 봅니다. 뉴스로 보는 마지막 때 벌써 5번째를 하게 됐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자, 빨리빨리 좀 나갈게요. 먼저 자연의 징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수도권 앞바다에서요, 거대 지진 단층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는요, 이것이 활동할 시 진도 8에서 9급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거다라고 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요, 속히 이 활성 단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라 라고 일본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거 조금 놀라운 기사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통제 구역에 50대 여성이 일을 하러 들어갔다가요,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이 여성이 무엇 때문에 숨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타살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타살이 아니라면 후쿠시마 원전 쪽에 들어가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분, 방사능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후쿠시마 지역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을 넘어서 죽음을 일으키는 살인의 땅이 여러분 되었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즉, 후쿠시마 지역은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유럽의 이상기온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요, 3개월 넘게 지금 가뭄이 이어지고 있어서 유럽 곡물 산지가 극심한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요. 프랑스에는 때이른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페인에 닥친 이 심각한 기상 이변이요. 스페인은 대대로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에 농축 산업이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인의 농축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 여러분, 스페인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가뜩이나 지금 스페인은 경제가 엉망입니다. 제가 이따 경제 파트에서 스페인을 다룰 건데요.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농축산업까지 타격을 입었다? 심각한 겁니다. 또한 이 유럽의 이 스페인뿐만이 아니고 주변국인 포르투갈, 그리고 멀리 영국까지 가뭄의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중국의 3대 곡창지대 하나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가 지금 가뭄 때문에 식량 수급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봤는데요. 이 스페인이나 프랑스까지 이 농업대국조차 지금 가뭄 때문에 이렇게 농작물 수확이 타격을 입을 경우 여러분, 세계 곡물 가격은요, 더 심하게 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시대,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시대로 지금 성큼성큼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점입니다. 도쿄 기사를 또 한번 볼게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도쿄 중심부에 강진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강진이 발생하면요, 약 1만 3천 명이 사망할 거다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현재 도쿄가 공포에 떨고 있다. 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지진학으로는요,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무사시노 학원대 시마무라 히데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도쿄 강진이 언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수도 직하형 지진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도쿄 북부 지진과 서부 지진에 이런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나면 약 사망자가 1만 3천 명 정도가 달할 거다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고요, 빌딩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지진이요. 지난 3월 20일 날 그 멕시코에서 7.4의 강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진이 발생한 이후로요. 연속 5일 동안요. 6.6, 5.2, 6.1, 5.1, 7.1 등의 강진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더니요. 며칠 전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가만히 있어봐. 오늘 28일인데요. 이틀 전인 26일 날 칠레에서는요. 7.2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도쿄에서 6.4의 지진이 일본에서 6.4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심지어 어디까지 좀 왔냐면 진도 5짜리 지진이라고 하면요. 코웃음 친다. 콧방귀 합니다. 이 정도로 지진의 강도와 그리고 세기 그리고 발생 빈도수가요. 굉장히 높아질 뿐더러 또한 발생 빈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재림할 그때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빈도수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강진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요. 역사 이래로 인류가 창조된 이래로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진은요. 갈수록 강도가 세어지고 그리고 갈수록 빈도수가 높아지는 이 지진의 그 현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내가 가고 있어 얘들아 나의 신부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내가 가고 있어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를 보십시다. 학자금 대출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 그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는요. 신용유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신용불량자인 신용유의자가요. 지금 그 3만 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날 그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전년 대비 6,700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고요. 계속해서 이 수치는 2006년부터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대출 인원이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요. 집계 통계가 136만 3,751명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학생들이 이 돈을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이 136만 명이란 대학생들이요. 이 빌린 학자금을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아시듯이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 나와도요. 마땅하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체자가 3만 명이지만 이 136만 명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이들도 역시요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봅시다. 그리스가 빚에 찌들어가지고요 국토의 3분의 1을 팔았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편 그리스 이 국토를 판매하는 거 외에도요, 지금 이런 기사가 떴어요. 같이 협력해서. 한편 그리스는 긴축 정책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자 시위 등 사회 불안이 최근 수년간 언론에 노출되면서 국내 총생산의 약 18%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조차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리스 문제는요, 국토의 3분의 1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보다 우리는요, 지금 이 기사, GDP 대비 18%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인 관광산업이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리스가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스가 돈을 빌리면서 이번에 그 구제금융 받으면서 53.5%는 탕감을 받았고요.
나머지 40 얼마는요, 장기 국채로 바꿔가지고요, 각 나라에 그러니까 빚을 유예받은 겁니다. 장기 국채로 나눠줬다는 게 뭐냐면요, 자, 내가 100을 빌렸어요. 53만 5천 원을 탕감받고요. 나머지 40 얼마는요,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몇십 년, 30년 아니면 5년, 2년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요 돈은 나중에 갚을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 다 탕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런데 그리스가 지금 돈을 갚으려면요, 안에서 어떤 이 그리스 자체에서 어떤 생산을 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외화를 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가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넘버원의 산업이 뭐냐? 관광산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가요,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가 끝장났다는 거예요. 완전 끝장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에서 그리스가 마치 끝난 것처럼 보도하는, 참 그렇게 호도하고 있죠. 나쁜 언론들입니다. 이거 NWO 세력,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언론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눈을 가리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그리스가 회생한다, 유럽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기사를 듣거든요. 여러분,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든가 아니면 듣지 마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스페인 볼게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스페인, 그리스보다 심각할 수 있다. 지금 요 보이시는 사진이요, 이게 스페인에서 지금 긴축재정에 항의해가지고요, 대규모로 시위하는 겁니다. 대규모로 시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얼마나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냐면요, 일단 부동산 값이요, 완전 대폭락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는 7.4% 하락했는데요, 4분기에는요 11.2%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요, 실업률이요, 공식 실업률입니다. 23%에 이르고요, 특히 청년 실업률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스페인 국민 중에요, 청년이 한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100만 명 중에 50만 명은요 실업자인 겁니다. 이게 웃기는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페인이 지금 처한 경제적 위기는 그리스보다 훨씬 심각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다가요, 지금 이 여당이요,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당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스페인 여당이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그 긴축재정을 주도했던 당입니다. 그런데 그 여당이 패배해가지고요, 지금 이 스페인의 긴축재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에서 요구한 그 긴축재정을 맞추지 못하면요, 한마디로 너희 이번 달까지,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이 스페인 보고, 야 너희 이번 달까지 한 10억 달러 이상 감축해, 뭐 공무원들 해고시키고 뭐 공기업도 팔고 뭐 니네 알아서 니네 재간껏 해가지고 감축해놔 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유럽연합에서 지원받는 어떤 것,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린다든가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 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긴축재정을 해도 스페인은 망가지고요, 하지 않아도 망가지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계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진퇴양난? 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스페인 경제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포르투갈도 똑같고요, 이탈리아도 똑같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은 지금 유럽의 거의 전 국가에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상 긴축재정은요, 그 나라들 보고 나가서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긴축재정으로는요 절대로 여러분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학계 그 경제학 정설로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이런 행태를 보면서요,
이 유럽연합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유럽 국가들 하나씩 하나씩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이 그렇고요. 미국 볼게요. 미 에드먼드 버크 연구소 총재인 제프리 티 쿠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곧 3, 4년 안에 그리스 골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것을 제프리 티 쿠너와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처럼 인터뷰한 것처럼 해가지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 회복교회 선교회 기자 묻습니다. 제프리 티 쿠너에게 미국의 운명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제프리 티 쿠너,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은 미국을 그리스처럼 만들 것입니다. 진로를 수정하지 않으면 그리스의 암담한 운명에 미국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는 폭동으로 날뛸 것이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리스 같은 재정적인 자살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프리, 2013년 연방 예산안은 환경보호주의자, 공립학교교사, 노조, 공무원, 실업자, 소수집단, 대학생, 노인 등 모든 특수이익집단들에 대한 선심공세입니다. 2012년의 예산 적자는 전년보다 증가한 1조 3천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오바마가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예산 적자를 4년 연속 발생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바마는 임기 중 5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누적시켜 미국을 역사상 최대의 채무국으로 만든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노인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보조 같은 사회복지 의무에 따른 국가 부채 100조 달러까지 포함시키면 미국의 채무 불이행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자, 총재님은 그리스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프리, 그리스는 발칸의 사지절단 환자나 다름없는 신세입니다. 즉 그리스는 국제사회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주권과 번영 및 인간의 긍지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그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면 3년이나 4년 뒤에 미국인들은 그리스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라고 제프리 티 쿠너 미 에드먼드 버크 연구소 총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장난 아닙니다. 기름값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경유값이 2,000원을 돌파할 거라고 며칠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경유는요 대대로 그 생활유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를 쓰는 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 경유를 넣고 이걸로 무엇을 벌어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를 그러니까 생활유라고 하는데요. 경유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유인 경유가 2,000원을 넘어간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생활에서 벌어먹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있는데요. 그 첫째 타격이 바로 이 물류시장입니다. 여러분 이 물류시장은요. 약 전국에 36만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지금 매일 인상되는 기름값 때문에요. 원가도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운행을 해도 손해고 안 해도 손해고 안 하면 돈을 못 버니까 손해고요. 해도 원가를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운임을 하는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물건을 운임하는데 받는 이 일이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B라는 부산 공장이 있고요. A라는 그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화물 지입차를 이렇게 선별을 했어요. 김씨 아저씨, 이리 와가지고 이 물건 좀 서울 A 공장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싣고 서울까지 옵니다. 그리고 서울 공장에서 받는 돈이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는 동안, 기름값, 톨게이트비, 엔진오일 교환비, 기타 잡비, 수리비 이런 것을 따지니까요. 실상 들은 돈이 110만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화물차가 운전하고도요. 100만 원 받으면요. 10만 원 열심히 일하고 밤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사고의 위험을 이렇게 피해가면서 무릅써 가면서 한 게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참. 이거를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라는 겁니다. 참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처자식 굶어 죽고 하면 해도 문제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곧 터지면 유가가 200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지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20달러 적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화물차 주께서 운임을 하면 아까 짓기가 나는 지금에 만약에 200달러가 뛴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화물차에 종사하는 36만 명은요. 다 죽는 겁니다. 왜냐면 운임하면요. 운임할수록 60만 원, 70만 원씩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는 물가대로 뛰고요. 왜냐면 육상에서 36만 명들이 물가를 어디 산지에서 지방에서 어디서 이렇게 이 서울 수도권으로 날라주지 않으면요. 공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값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유가가 200달러가 된다. 여러분 경제 올스톱 된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난다고 하는 이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의 대미 재림의 징조 가겠습니다. 먼저요. 참담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비스켓을 훔친 브라질의 대학생이요.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아서 사망했답니다. 경찰이요. 이 사람한테요. 테이저건을 무조건 4번을 쐈답니다. 언론은 이것을요.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이 테이저건에 대한 이 무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국가 권력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 권력이 국민을 탄압하는구나.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더 옳지 싶습니다. 그렇고요. 말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세입니다. 여중생이요. 여교사를 폭행했는데요. 여교사의 뺨을 20차례를 때리고요. 그리고 발로 차고요. 그랬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여교사가 조용히 해. 그리고 분필로 분필 터는 지우개로 여중생의 머리를 이렇게 쳤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물론 여기서가 잘못해죠. 그거는 잘못한 거죠. 기분 나빠온 건 맞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만으로 여교사의 뺨을 20여 차를 때리고 발로 찰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것을 구경했답니다. 반 친구들이 말릴 생각을 안 하고 구경했답니다. 옛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참 씁쓸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다음 기사 봅시다. 다음 기사 좀 중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계엄령 실시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무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 순범 형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줬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번역한 걸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 3월 16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그동안 의회가 가지고 있던 국가 위기 시의 국민 동원령과 물자, 인력 등 모든 미국 내 자산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으로 대통령이 미국 국민에게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에 쭉 나가가면요. 중요한 구절이 좀 있더라고요. 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베리칩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 웹사이트, 그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장 CIA 데이빗 퍼트레이어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최신 도구를 이용하고 당신을 정탐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CIA 계획을 선택함으로써 기꺼이 자신들의 집이 도청되는 것을 바란다고 한다. 최근 퍼트레이어스는 미국인들을 정탐하기 위한 CIA의 능력에 더한 새로운 기술들에 영향을 미친 다음에 변형된 충격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관심 항목들은 RFID 칩 얘기하는 겁니다. 센서 네트워크, 초소형 임베디드 서버, 에너지 하베스터와 같은 기술들을 통해 탐지되고 식별되고 감시되고 원격으로 통제될 것이다. 모든 것은 풍부하고 저렴한 고성능 컴퓨팅을 이용하는 차세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다. 퍼트레이어스 CIA CIA 정보부장이 얘기하기를 이 퍼트레이어스가 언급한 일종의 칩은 RFID 칩, 베리칩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칩은 거의 모든 새로운 기기에 곧 적용될 것이다. 최근 데일리 메일 아티클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곧 가상으로 모든 전자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들의 인터넷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CIA 정보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대로 CIA, FBI, KGB, 모사드 이런 그 단체들은요. NW 세력이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애들입니다. CIA가 미국에서 말하는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 알카이다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CIA 정보부장이 이렇게 한 일종의 칩에 대해서 거론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좀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귀담아 들어야 될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나오네요. 그 웹사이트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할지 조심하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다 한답니다. 이 ISP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것들을 다 알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ISP는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여러 기술들이 수십 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수십 개나 있는데, 정부가 우리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사에서만 확인해봐도 14개 이상의 예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이요, 더 이상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오바마가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오바마는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바마가 올랐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볼게요. 구글이요, 이거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떤 그 포털의 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 툴을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은요, 전 세계적으로 371억 뷰가 나온답니다. 8월 한 달간 통계는요, 전 세계에서 610억 회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 검색을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넘죠. 절반이 넘는 것을 구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요, 지금 최근에 기사에 보면 그 검색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요, 인공지능 기능을 추가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데스크톱용 크롬 브라우저와 연계하는 등 확장성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도 높이고요, 확장성도 높이고요. 구글이 계속해서 이 검색 시장의 그 천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고 구글을 통해서 접속해서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구글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창이 되는 것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그겁니다. 기사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장의 주가 되면 구글의 모바일 웹 패권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라고 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이꼬로 구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 사람들이 이제 어디와 세상과 세상을 소통하게 하는 그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인터넷으로 이미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을 누가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누구만 통하라는 거예요? 구글, 야 나만 통해라는 거예요. 이게 뒤에 나오는 그 빅데이터 분석과 이어집니다. 여러분 연계해서 4, 5번을 같이 들으세요. 자,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기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년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가 어느 날 자기 그 SNS에 친구 등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반갑기는 하지만 어떻게 나를 알았지? 라고 이렇게 의아했다라는 기사가 뜨거든요. 이게 그 귀신 같은 알고리즘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방문했던 기록, 검색 통계, SNS 기록, 위치 정보, 아이디, 문자 메시지, 좋아하는 음식, 기타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요, 모두 다 기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이게 빅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이게 있으면요, 몇 년 전에 거래했던 거래처 직원까지 찾아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요, 구글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모든 브라우저, 모든 인터넷을 다 구글 나로 해! 라고 이 일을 지금 구글이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세계정부, 베리치, 빅브라더, 페마, NW, 로마 카톨릭, 기타 그 세계정부에 반하는 어떤 내용들, 를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검색할수록 그 검색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서요, 당신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갔는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메일로 무엇을 서로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글이요, 이 빅데이터, 이 NW셀이고 모두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이걸 위해서 구글이 구글 천하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들어가 봅시다.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얘기하는 게 허황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뉴스에 이렇게 떴습니다. 구글이 빅데이터 기술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이용자가 만약 유튜브에서 소녀시대 동영상을 검색한 것을 구글이 파악해서 그가 사용하는 지메일로 구글은 소녀시대 콘서트 소식을 전달한다. 이게 빅데이터 기술이다. 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소녀시대를 좋아하는지, 무슨 동영상을 검색하는지, 구글이 그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구글이 알고는 그 사람이 쓰는 메일에다가 그 사람이 주로 보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준다니까요. 참,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구글은요, 여러분이 전날에 무엇을 했는지, 인터넷으로 무엇을 했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구글이 이것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게 이어지는 6번입니다. 6번까지 4, 5, 6번을 같이 보세요. 뭘 하려는 거냐면 이거입니다. 개인 감시 및 통제하려는 겁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협회 협의회에서 그 리더스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했거든요. 거기에 그 김명주 교수라는 분이 발제자로 나서가지고요. 이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관리는 언뜻 보기엔 사용자들에게 친절한 맞춤형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피해를 못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개인을 감시 및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지적했고요. 또한 김 교수는 결국 최근의 대형 해킹 사고와 같은 피해와 관련 구글이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쪽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나가는 경우는 그 피해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라고 이 김명주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4, 5, 6번을 여러분 4, 5, 6번을 모바일 구글 시장 천하, 모바일의 브라우저까지 구글 천하, 인터넷은 다 그냥 구글로 통한다. 그리고 이들이 통해서 하려는 일이 빅데이터 분석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이걸 통해서 뭘 하려는 거냐면 개인을 감시하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기사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요. 개인을 감시해서 누구를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누구를 감시하려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려는 겁니다. 종교 통합을 반대하는 자들을 감시하려는 겁니다. 그들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찬들을 잡아내서 목 베어서 죽이려고 고문하려고 구글이요. 지금 구글 천하를 만들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글이 누굴 위해서 일해요? NW 세력을 위해서 일해요. NW에는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 뒤에 누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만 주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들을 써가지고 그가 로마 카톨릭을 쓰고 로마 카톨릭이 NW 세력을 쓰고 NW 세력이 구글을 써가지고 뭘 통제하려는 건 누구를 색출해내려고 하는 거냐? 크리스찬들을, 진짜 크리스찬들을, 세계정부에 반대하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본 4, 5, 6번의 기사인 겁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심각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이 두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부부입니다. 영국에서요,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영국은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추진되는데요. 영국 정부가 그것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그 남편과 아내라는 말을 없애고 파트너다라는 새로운 말을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이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건데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부 공식 문서에 사용 중인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폐기될 운명을 맞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요. 일부 전문가들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가 사라짐에 따라 연쇄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용어도 다른 중립적인 용어로 바꿔야 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가족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이 가정, 하나님이 주신 이 기초적인 가정을요,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아시듯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가 성적인 타락, 즉 동성애가 성행했기 때문에,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수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즉 여러분, 이 사회가 동성애가 만연하는 사회,
그런 문화면요, 여러분 이 사회는 끝장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동성애에 대한 영화 그리고 드라마 많이 나옵니다. 문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조례안 있죠. 동성애 옹호하는 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동성애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어서 우리 좀 죽여주소. 우리 살고 싶지 않아. 어서 우리 좀 멸망시켜 봐봐. 라는 거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안타까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좀 흥미로운 것을 하나 좀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사우디와 중국이요, 합작해서 세계 최대의 정유 회사를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당연히 여러분 이 달러 안 쓰기로 했습니다. 이 두 나라 간에 위안화 씁니다. 위안화. 자, 이게 무엇인지요? 무엇을 좀 나타내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표를 좀 보세요. 이란 녹색 표를 보세요. 녹색 표. 아니 노란색 표를 좀 보세요. 이게 각국의 석유 매장량 순입니다. 1위부터 30위까지.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을 보면요, 시리아, 예멘, 이집트, 그리고 차이나, 리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이렇게 있죠. 이라크, 쿠웨이트 다.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반미인데요. 이 반미 석유 매장량 국가 중에 반미를 하는 나라마다 여러분 정권이 붕괴됩니다. 보세요.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가 원래 석유 매장량 4위인데 여러분 두드러 맞은 거 알죠? 미국이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다국적군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석유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이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사담 후세인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냐면요, 석유 결제를요, 달러가 아니라 다른 나라 화폐로 석유를 결제하고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두드러 맞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통계입니다. 통계입니다. 한간의 음모론자들은요, 저는 그게 음모론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란이요, 지금 이렇게 3차 대전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차 대전을 떠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란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석유 결의에서 달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미국 되게 싫어합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치려고 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의 예고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린지 윌리엄스 목사님인데요. 참고로 저는 린지 윌리엄스 목사님을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참과 거짓, 그러니까 그분은 옳게 전한다고 하지만 이 NW 세력이 그것을 역이용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거 포워드.com을 운영하는 그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도 역시 저는 NW가 이렇게 옳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흘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절미하고. 근데 이 린지 윌리엄스 목사님이 하신 예고 중에, 엘리트에게 들었다 하는 예고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지막 이 중동에 전복되는 마지막 단계가 사우디아라비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마저도 이 전복되면 석유 이게 장난 아닐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파동을 넘어가지고 장난 아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계를 제가 왜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우디가 지금 그 페트라달러라고 하는데 석유 결제할 때 달러를 쓰지 않고 중국 위안화를 쓴다. 이건 어떤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우디는 이거 외에도 이거 하나를 텄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결제하게 될 그런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미국이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지 않으면 가서 두드러 부션 예가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과연 사우디도 그렇게 두드러 팰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생각해 볼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요, 사우디와 중국이 세계 최대 정유회사를 합작했다. 이 기사는요, 상당히 심각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예, 그렇고요. 자, 이제 오늘의 대미를 좀 장식을 하겠습니다. 오바마 건강의료보험법입니다. 이게 1912년부터 진행이 됐다가 계속 안 되다가 2010년 3월 21일 날 100년 만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요,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위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위헌 판결을 받고 있냐면요, 이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요, 미국 시민권자는 의무적으로 이 의료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주장하는 겁니다. 정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미 통과는 됐어요. 근데 위헌 심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방정부 말고 주정부에서, 야, 이거 헌법에 위배되라고 지금 위헌 심판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이미 통과는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 주정부에서 왜 위헌이라고, 왜 헌법에 위배되냐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오바마의 건강개혁법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법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요, 의료보험법을 그러면 벌금이 붙습니다. 벌금이 꽤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벌금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자율권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오바마의 건강보험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이런 법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들려면 반드시 그들의 몸에, 미국 시민권자들의 사람의 몸에 클래스 2 디바이스라는 장치, 이게 생체 칩이거든요. 이것을 반드시 사람 몸에 받아야 된다, 심어야 된다 라는 조항이 건강보험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요, 이제 위헌 심판이 이제 재판이 끝나서 합헌이다, 이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권과 충돌하지 않아, 이거 그대로 진행해 라고 대법원에서 땅땅땅 선언이 되면요, 이제 빼도 박고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위헌 판결이 뭐니 이런 거 없어요. 이제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은요, 100% 모두 다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가입하려면 100% 모두 다 클래스 2라는 디바이스 장치를 몸에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게 미 식약청에서 인정한, 2004년 미 식약청에서 인정한 RFID 칩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게 뭡니까? 베리 칩입니다. 그게 베리 칩입니다. 그리고 그 베리 칩은요, 의료보험법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 베리 칩은 반드시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동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의료보험법 안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HR 4872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다시 결론 내릴게요. 지금 위헌 심판 중에 있어요. 이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법이.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올 여름이면 이게 결판 난다고 합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만약에 몇 달 안 남은데 대법원에서 이거 합헌이야, 괜찮아,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그대로 시행해 라고 땅땅땅을 치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는 100%다 베리칩을, 짐승의 표를 그들의 몸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내년부터요. 내년부터요. 그게 언제 결정난다고요? 빠르면 올해 여름에 이 미국의 이 건강보험법이 최종 오늘 여름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여름에 이게 합헌으로 결정되면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로 정리하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나 이 방송 듣나?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나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영향이 있을 거야. 정리하는 게 좋아, 누나. 미국 시민 생활, 미국 생활 정리하는 게 좋아. 베리칩만은 받지 마라, 누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기사입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지금 미국 리얼 아이디법이라는 것이 내년 1월부터 통과가 되는데요. 이 리얼 아이디법이 뭐냐면요, 생체칩인데 이 생체칩이 운전면허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운전면허증이 되는 건데요. 이 운전면허증에는 사진, 지문, 신상정보, 소셜 시큐리티 번호, 영주권, 이민권자, 시민권자 정보 등 모든 것이 들어간, 생체 정보 모든 것이 들어간 운전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한번 이렇게 쓱 스캔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뭐 영주권이 있는지, 신분은 뭔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는 뭔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는 겁니다. 한 번의 스캔으로. 이것을 이제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발급받지 않으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답니다. 출국도 할 수 없고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기술이 뭔지 압니까? 이 기술이 바로 여러분 베리칩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 리얼 아이디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합헌 결정이 나면요, 내년 1월부터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몸속에 맞물려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맞물려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 기사인데요. 이제 전국 은행에서 은행 구분 없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권역에서 은행 구분 없이 CD기, ATM기 사용은 물론 온오프라인 결제까지 모두 다 가능한 차세대 은행 공용 전자지갑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금융결제원인가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요, 전국 어디서나 어떤 은행에서나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한 세상이 도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베리칩 결제는요, NFC 원거리 결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몸속에 베리칩을 심고요, 그것으로 매매를 할 텐데요. 몸에 심었기 때문에 이걸 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제는요, 미래사회 결제는요, 원거리 결제, 지금 보면 이 NFC 결제, 이것만 됩니다. 베리칩 사회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은행과 전국에서 어떤 것도 관계없이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은행, 어떤 지역,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다 결제가 된다는 세상은요, 이제 결제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도래하냐면 원거리 결제가만 가능한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통합된. 그런데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라고요?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세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요, 베리칩으로 결제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지금 그 짓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여러분 너무나 성큼성큼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글의 눈에서 피할 수 없어요. NW 세력의 눈에서 여러분들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로 깨어있고 늘 예수만 여러분의 입술에 늘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생각에 늘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저와 그리고 우리 회복교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너무나 많이 성큼 우리들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세상 징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진을 통해서, 자연 재해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 붕괴를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 왔다, 너희들 준비해라, 더욱더 깨어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 명령 붙잡아 우리의 삶을 더욱더 날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늘 자나깨나 우리의 맵술에 예수만 있게 하셔서 신부 준비 잘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동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